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방행정론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날이라서 지방행정 전반적인 거를 제가 요 PPT를 통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가 어떻게 지방행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이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뭐 지방 분권과 관련된 과제라든가 이런 내용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나간 거 요거는 뭐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쳤던 입법고시 지방행정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제 수강생이 가지고 온 건데요. 요거하고 1문하고 뭐 보시면은 뭐 2문 해가지고, 특히 2문 같은 경우 주민자치단체자치를 해가지고 여기 우리 교재 처음에 나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낫구나 정도 보시고, 자, 여러분 제 책을 다 공부하시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 교재는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해가지고 입법고시, 행정고시 해서 약 한 10년치 이상의 기출문제와 관련된 문제 해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논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출문제 거의 빠짐없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빠짐없이 입법고시 문제까지 같이 해서 제가 요 해설 자료를 주제별로 해가지고, 진도별로 주제별로 해가지고 여기다 서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만 보셔도 뭐 내년에도 마지막 시험이긴 하지만 지금 행정학 거기 선택 과목은 그죠? 막 큰 흠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몇 가지 조금 새로운 신주제라든가 논점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추가 자료가 가겠지만, 일단은 작년까지,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올해 입법고시 문제인데요. 입법고시 문제도 거의 한번 나중에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흐름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으로도 충분히 대비하시면 될 거다. 그다음에 또 지방행정은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라 가지고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를 꼭 지방행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정책학이든 조방이든 그 정보 체계로든 간에 이걸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정말 좀 신기해요. 제가 학생들을 그렇게 꼭 디스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순환 있잖아요. 행정학 끝나고 나니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지방행정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시험을 한 달 남겨놓고, 그러면은 선택 과목인데 한 번도 수업 안 들었냐? 수업을 안 들었대. 이런 거짓말 같죠. 제가 이 예비순환 때는 잔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행정학도도 아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학생 정말 많아요. 그럼 공부 왜 하랬을까? 학원 종합반 왜 선택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삼수는 한 달 남겨놓고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데? 예, 그냥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뭐 제가 이랬고 저랬고 얘기하는데, 알았죠? 예, 일단은 요 교재 여기 내용들 제가 주제별로 해가지고 아마 시중에서 뭐 못 구했던 자료들, 주제들 같은 것들 제가 다 뽑아가지고 논문하고 자료 정보서들 다 뒤져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최소한 1순환까지만 수업을 들으세요. 따로 그리고 또 말씀드린 행정학은 내가 복습을 하라 했는데 1시간, 지방행정은 하지 마세요. 수업만 듣고, 그럼 선생님 뭐 합니까? 놀지 말고 그 시간에 경제학, 그죠? 그 다음에 행정법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또는 남는 시간에는 피셋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특히 1순환 들어가면서부터는 피셋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행정은 수업만 들었어도 된다. 수업만 듣고 나중에 잊어버렸다가 3순환 때 오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니까 수업에만 집중하시고 남는 시간에는 경제학, 행정법, 피셋 요 세 가지를 줄여가라. 그 중에서도 행정법이 조금 하면은 경제학, 피셋 더 압박이 있으면 경제학, 피셋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내년에 합격을 할 수 있다. 대신 지방정은 수업이라도 들으시라. 꼭 지방정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지방정 선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선택 과목은 꼭 수업만이라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요 수업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요거는 이제 PPT 자료인데요. 예전에는 PPT로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 좀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걸 좀 볼게요. 어떻게 지방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고, 요걸 이제 계속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지방행정의 체계가 잡힐 것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해 갈게. 행정법 공부하실 때 여러분 조문책 가지고 오시죠? 조문책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걸 해주세요. 뭐 실강 듣는 학생들은 여기
아이패드 있고 들고 있으니까 뭐랄까 여기 아이패드 와이파이가 되니까 그죠? 법령 바로 찾아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 지방자치법 법령을 좀 중간중간에 계속 볼 거예요. 그 여러분이 거기 여기는 이제 와이파이가 비번은 다 있으니까 아이패드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서 제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은요 지방자치법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공부 열심히 해놓고 지방자치법을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럼 공부가 잘못된 거라 보시겠죠.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법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이다 생각하시고 요거 같이 제가 조금씩 중간중간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거 대비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법전 있잖아요. 이런 법전 가지고 오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지 공부가 좀 입체적으로 돼요. 다 나중에 따라오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방행정론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지방자치의 본질인데 지방자치의 개념이라 되어 있죠. 어떤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공동사무를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란 말을 쓰는데 특히 지방행정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방행정이 연구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중앙집권적 국가를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이 대부분 좀 노후화됐다 말해야 되나? 대부분 교수님들이 50대 말 60대 가까이 뭐 명예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대부분입니다. 젊은 교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구가 잘 안 된 분야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용어가 약간 옛날 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또 설명드리긴 하는데 또 장점으로는 이게 한문투가 많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한문을 좀 알고 있으면 오히려 내용 이해가 쉬운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지방자치로 됐잖아요. 방자치. 그죠? 방이라는 의미가 지는 땅이죠. 땅인데 지방이라 했으니까 특정 지역이죠. 방이라는 건 방향을 말하죠. 우리가 사방이라 그러는데 특정한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다스린다. 치자라는 그 의미도 아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 치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치자가 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물수변이고 요거는 뚝을 뜻하는데 예전에 중국 황제의 가장 기본 덕목이 뭐라고 했다? 황하의 물을 홍수 범람을 막는 것이 중국 황제의 첫 번째 덕목이었어요. 왜냐하면 황하의 홍수가 나면은 그냥 우리나라 같이 몇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황제의 권위가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이 물을 다스리는 것은 황제의 첫 번째 덕목을 해야겠단 말이지. 따라서 뚝을 쌓아서 홍수를 방지한다. 이게 치자입니다. 다스릴 치자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문제 해결한다. 또 뚝을 쌓아서 홍수를 방지한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은 좀 더 의미가 확장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자치란 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그죠? 특정한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키워드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가 줄을 한번 쳐볼게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일정한 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일정한 지역. 일정 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지방을 뜻합니다. 지방.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 어떤 공동사무, 지역의 공동사무를, 그죠? 일정한 지역,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사무를 처리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어떻게? 주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치죠. 스스로 주민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란 말을 쓴 거죠. 일정한 지역이 지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공동사무를 결정 처리하는 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치가 되는 거죠. 근데 누가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 그래서 자치. 그 지방자치 이라는 거거든요. 특히 지방자치는 제가 교수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주로 원로 교수님들이 많고 이분들이 한문 세대란 말이지. 오히려 또 이런 식으로 한문을 잘한다든지 또는 그래서 연역적으로 개념을 유추해낼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 그리고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무를 주민들이 결정하고 처리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자체 장이나 의회가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도 자치라고 넓은 의미에서 포함을 합니다. 예, 그랬죠. 일정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도 지방이에요. 왜냐면은 서울이라는 일정한 지역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서울도 우리 지방행정에서 지방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지방,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지방이라 그러면 주로 서울 이외의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서울에 있으면 어디서 왔니? 지방에서 왔습니다. 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주,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어떤 지방이라는 건데 우리 학문적으로 지방은 일정한 지역에서의 처리하는 걸 우리가 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서울도 지방에 해당합니다.